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기학교 길라잡이 방문각에서 공무원 영어 맡고 있는 진가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1월 1일 1회 이제 우리 1일 모의고사 다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격을 향해서 매일 영어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쌤이 더 이상 뭐 강조드릴 건 없고요. 우리 항상 꾸준히 잘 해오셨듯이 우리 이제 2024년도 시험을 향해서 또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입니다. immutable 이라는 단어죠. 자, 여러분들 mutable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거고요. changeable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어들부터 먼저 정리하세요. mutable 변할 수 있는, changeable 변할 수 있는. 자, 근데 우리 mutable이란 단어에 im이 붙었죠. 이건 뭐가 된다? 변할 수 없는 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mutable 하면은 변할 수 있는 im이 붙으면은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I am 제가시고 not의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즉 변하지 않는의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changeable이 change가 바뀌단데 on이 붙어서 not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바뀌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동의어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이제 여타 기타 단어들을 선생님이랑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imminent 하면은 임박한, 목적을 이런 뜻이죠. 목전에, 임박한의 뜻이죠. 자, 그 다음에 susceptible 하면은 민감한이었고요. 자, 우리 ambiguous 하면은 애매한이란 뜻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provisional 하면은 임시의란 뜻이죠. 그래서 interim이 되겠습니다. inter가 그 사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잠깐 임시의, 중간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visional, interim 알아두시고요. 우리 competent 기본 단어입니다. 능숙한, 유능한 이란 뜻이고, 자, 그리고 proficient도 competent와 비슷한 말이죠. 능숙한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formidable 하면은 가공할, 어마어마한 이란 뜻이죠. 자, 3번입니다. Teens go through drastic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nge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drastic이라는 단어는요 급진적이기 때문에 radical 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drastic, radical 하면은 급격한, 급진적인의 뜻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두 가지 단어는 기본 단어죠. necessary 하면은 필요한, 그 다음에 여러분들 moderate는 mod가 들어가면은 med, 중간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oderate 하면은 보통의, 중간의 란 뜻이고요. 자, shrewd 하면은 기민한, 재빠른 이란 뜻이었죠. 자, 다음에 canny. 자, 여러분들 canny 하면은 고구마를 캘 때 아주 어떻게 캔다? 영리하게 캐고 민첩하게 캔다 라고 하면서 쌤이 재밌게 외워보자 했어요. 고구마 캔이. 사실 여러분들 요거 캔이 들어있어요. 캔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영리한, 민첩한, 약삭 발음이고요. 우리 영리한, 민첩한, 날렵한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가 nimble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cryptic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공무원 시험에 기출이 됐죠. cryptic 하면은 수수께끼 같은 비밀의 란 뜻이 되고요. incipient 하면은 시작에, 초기에, 발단에 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terse예요. 우리 털어서 아주 간결하게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terse 하면은 간결한, 간단한 이란 뜻이 되니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우리 impudent라는 단어예요. impudent는 courteous라는 예의 바른의 반대의 의미를 갖는 discourteous, 무례한이라는 단어랑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impudent 하면 뭐가 된다? 무례한 게 되죠. 자, 그래서 impudent, discourteous 동의어 처리하시고요. small이에요. 여러분들 small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아요. 작으면 어때? 음울해지지. 그래서 small 하면은 작아서 음울하다, 침울하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우리 divine 요거 이제 독해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divine 하면은 신성한, 훌륭한, 멋진 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desultory 체크하세요. desultory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 9급에서 기출됐던 단어죠. 그래서 두서 없는, 종잡을 수 없는 desultory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생활 영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대화가 어색한 것은 이라는 거죠. 보세요. Do you mind if 체크하세요.
뭐뭐 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거기 먼저 형 앞에 치세요. Do you mind if는 뭐뭐 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do you mind if를 사실 직역을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꺼립니까? 라는 뜻이에요. mind가 무슨 뜻이다? 꺼리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뭐뭐 하는 것을 꺼리세요? never mind. 신경 안 써요. 안 꺼려요 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신경 안 쓰는 거니까 앞에 하는 거를 신경 안 쓰는 거니까 꺼리지 않는 거니까는 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죠. 자, 근데 I am very busy right now. 나 매우 바빠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I talk to you for a moment. 제가 당신과 이야기를 하는 게 꺼립니까? 라고 물어봤고 never mind. 별로 안 꺼려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대답은 I'm very busy. 나 매우 바빠 라고 대답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뭘로 말해야 된다? 나 지금 안 돼. 나 지금 매우 바쁘니까는 나 지금 꺼려져. 너랑 이야기하는 게 꺼려 라고 대답할 때는 yes라고 대답해야 돼요. 거절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주의하세요. Do you mind if가 나오면은 우리 승낙할 때가 있고 거절할 때가 있겠죠? Do you mind if는 제안을 하는 거, 요청을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해도 될까요? 라는 요청이죠. 자, 근데 승낙을 해줄 때는 부정으로 대답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거절할 때는 긍정으로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게 do you mind if의 트릭이에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do you mind if는 내가 거절할 때 뭐라고 대답해라? yes 라고 대답하고 내가 승낙을 해줄 때는 no, not at all 이렇게 부정어로 승낙을 해줘라. 요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거였으니까 요거 별표 치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대한은 뭐가 나왔냐면요. What would you say if you are asked to be a leader of the team? 자, 네가 무슨 말을 할래? 만약에 당신이 뭐라면은 그렇죠. 리더가 되어주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대답이 제가 이렇게 판단할 처지는 아닙니다. 라는 올바른 대답이 나왔네요. 어떤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판단할 처지는 아닙니다. 라고 공손하게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It's getting colder. 점점 더 추워지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대답에는 Don't worry. 추워지고 있으니까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I will get you a blanket. 내가 너에게 뭘 가져다 줄게? 그렇죠. 담요를 가져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잘 어울리는 대화고요. Why don't 주어 동사 원형하면은 주어 동사 원형하는 게 어때? 라는 뜻입니다. Why don't we go to a basketball game sometime? 우리 언제 농구죠. 바스켓볼이니까 농구하러 가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했고요. 자,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sure, 그래, just tell me when, 그래, 언제 되는지 알려줘.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7번 문법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7번에 1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렛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한 동사다 라고 했어요. 렛은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능동의 의미를 전달할 때는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렛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잘 썼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지금 내용에서 선생님이랑 정말 중요하게 했던 게 바로 이거죠. 자, 테이스트가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 주격 보호가 있고 테이스트가 형용사 주격 보호를 취할 때는 감각 동사로서 무슨 시제가 불가능하다? 진행 시제가 불가능해요. 자, 테이스트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테이스트는 무슨 뜻? 뭐만 맛이 나다라는 감각 동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영어에서요. 감각 동사는 진행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형식 감각 동사로 쓰인 테이스트는 형용사 주격 보호를 취할 때 이렇게 BING 진행 시제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let 다시 한번 나왔네요. let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가 아까 능동인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썼지만 이렇게 수동, 당하는 입장일 때는 우리 그냥 PP가 아니라 BPP
let 목적어 BPP, let 목적어 BPP. let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당하는 내용일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뭐를 쓴다고요? BPP 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주 잘 썼죠. 자, 그 다음에 A and B 구조가 나왔네요. 우리 A and B 구조는 무슨 취급? 복수 취급이고요. 자, have gone to 요렇게 쓰면 have gone to, have been to 요거 차이점을 물어보는 표현이 나오는데 have gone to는 어디 가고 없다. have been to는 어디 다녀온 적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have gone to라는 표현은 잘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썼고요. 특히 A and B는 복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have 복수 동사와 수일치도 올바르게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7번 문법 아주 야무지게 잘 체크했고요. 자, 우리는 어디로 간다? 그렇죠. 8번 문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장 유형이죠. 영장 유형도 물론 한국말 해석이 나오지만은 이건 일단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문법적 중요 포인트가 있는지 먼저 보자 그랬고, 그리고 이제 해석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잘 판단을 하자 그랬죠. 자, 일단 1번 영어 표현을 보시면 알겠지만 had, no sooner, pp, then 주어, 과거 시제 동사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시제 관용 구문이 나왔네요. 자, 주어 had, no sooner, pp, then 주어, 과거 시제 동사. 시작. 주어 had, no sooner, pp, then 주어, 과거 시제 동사 하면은 앞에 거 하자마자 뒤에 거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주 잘 썼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자, be familiar to 일단 나왔거든요. 자, be familiar to 사람하면 사람에게 익숙하다요. 자, 근데 much 체크하세요. much. 아주란 뜻이죠. 여러분들 much는요.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한다. 즉 ER이 붙은 형용사나 몰이 붙은 형용사 부사, ER이 붙은 형용사 부사, 몰이 붙은 형용사 부사인 비교급을 수식하고요. very가 뭐를 수식한다? 원급을 수식해요. 형용사 부사의 원래 모양. 여기는 지금 familiar에 몰이 붙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무슨 급이다? 원급이죠. 얘가 원급이기 때문에 원급을 수식해 줄 때는 여러분들 뭘 써야 된다? very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급 수식하는 거는 very다 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have passed since 주어 과거 시제 동사. 자, 뭐뭐한지 시간이 얼마 지났다 라는 시제 관용 구문이 아주 잘 쓰였습니다. 시간 have passed since 주어 과거 시제 동사 하면은 주어 과거시 동사인지 시간이 얼마 지났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remind A 대절이죠.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할 때 remind A 대절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절의 시제가 중요한데요. 자, 지금 대절의 시제가 여러분들 원래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면 이렇게 종속절의 시제도 원래 과거 시제를 쓰지만 빛이 엄청난 속도로 이동한다 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요. 불변의 진리 같은 경우는 절대 시제 일치를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은 항상 현재 시제만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light travels at tremendous speed. 빛이 엄청난 속도로 이동한다. 와 같은 불변의 진리는 현재 시제로 쓴다. 항상 현재 시제가 옳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9번, 10번 우리 독해 시간인데요. 자, 1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 어디서부터 들어간다? 중심 내용 찾기부터 쌤이랑 다시 트레이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찾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선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선지에서 우리 공통어휘를 빨리 보자라고 했는데 뭔가 아마존 이야기나 열대우림 이야기 또는 뭐 브라질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뭐 열대우림, 브라질 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예측을 하시고요.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된다? 주제 문장을 찾아야 돼요. 근데 주제 문장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구체적 설명 시작 전이 주제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글을 읽다가 어떤 숫자 정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뒷받침할 때 대부분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구체적인 진술, 즉 뒷받침 문장들이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이 시작되기 전이 주제문이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It is clear that 대절은 명백하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뭐가 명백하냐, To diminish deforestation in the Brazilian Amazon. 자, 브라질리아의 아마존에서 이 열대우림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즉 산림벌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이는 것은 would require, 요구할 것이다. enormous financial resource, 엄청난 재정적인 자원을 요구할 것이다. 자,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뭐다?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것, 즉 산림 파괴를 줄이는 것은 뭘 요구한다? 엄청난 돈을 요구한다. Financial resource, 뭘 요구한다? 어떤 재정적인 자원을 요구한다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 to compensate, 자, 보상해 주려고. The loggers, 이제 벌목꾼이죠. 자, 그리고 give them, 그 로거들, 즉 벌목꾼들한테 어떤 economic incentive. 자, 이렇게 나무를 베지 않으려면은 이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To pursue other areas of activity. 다른 활동, 다른 영역의 활동을 좀 하라고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막기 위해서는 산림 파괴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 다 읽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에도 우리가 추론한 내용이 잘 맞은 건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도요, would require huge funding and increased interac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냐면은 엄청난 뭐가 필요하다?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과 일맥상통하게 나왔기 때문에 파괴로부터 열대우림,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세이브,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용이나 대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아주 간단하게 4번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1번 답이 아니죠. 왜? unemployment, 실업률에 관한 내용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은요, 이 아마존의 산림 파괴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고요. 자, 긍정적인 내용도 아니었어요. 경제적 혜택, 경제적 이익, 이것도 아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도 우리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지 먼저 보고 우리가 이제 겹치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1, 2, 3, 4번에서 뭔가 딱히 겹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문에 가서 주제문만 잘 찾고 별로 헷갈리는 선지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제문에 맞게 선택지만 고르시면 되죠. 그럼 주제문 어디 나왔어요? Therefore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결론 문장은 뭐다? 주제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 주제문 고를 때는 결론 문장 잘 보자 그랬죠? 자, 그래서 벗에서 내용이 바뀌고 여기에 따른 결론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문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When you ask for cooperation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협력을 요청할 때 offer 체크하세요. 자, 여러분들 절 처음이나 문장 처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명령문이고 명령문은 주제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령문이 주제문이기 때문에요. offer, 제공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something, 어떤 것을 제공해라. without any obligation, 어떤 의무도 없는 것을 제공하래요. and, 그리고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해라.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래? 내가 먼저 주래. 어떤 의무도 없이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주래요.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요청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너무 간단하죠. Don't ask, then give. 요청하고 주지 말아라. give, 일단 줘라.
그리고 나서 요청해라. 이게 이 글의 주제죠. 그래서 2번 간단하게 정답이 됐었습니다. 자, 1번 share your idea. 당신의 아이디어 공유에 대한 내용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employee 직장인들에 관한 내용도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간단하게 주제문 찾으니까 중심 내용이 잘 찾아졌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적인 것들을 통해서 쌤이랑 점수 빌드업 해나갈 테니까요. 우리 하루 20분 기적의 일일 모의고사 또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